간밤에는 9월의 첫 단추를 꿰ν 미국 증시 안에서의 불안감이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유럽장에서도 다 같이 채권 시장에서 급락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되면서 각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하는 현상이 우리 시장에 그리고 금융시장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재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는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반영하면서 낙폭을 일부 줄여가기는 했는데요. 우리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힌트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급반등이 나오면서 현선물 시장에 수급이 일제히 유입됐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다시 한번 매크로가 불안하게 되면 우리 시장 오늘 방향성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프리마켓 시세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거의 하락 종목이 더 우세했습니다. 잘 버텨줬던 바이오 쪽도 약하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코스닥은 좀 약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100만 원이 깨졌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의 반등을 주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은 빨간불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은 우호적으로 환경이 좀 바뀌어갑니다. 자, 하위권의 분위기도 점검해 볼까요? 조금 방송 직전에 들어보기만 했을 때에도 거의 다 파란불 일색이었는데요. 리가켄바이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빨간불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기조입니다. 다시 한번 코스닥의 대장주 바이오가 될지 로봇이 될지 계속되는 경쟁 움직임, 오늘도 수급 싸움 지켜보시죠.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을 보시면 조선 쪽에서 상승도 하락도 같이 나오고 있음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최근 조선 기자재 그 협력업체 중에 시세를 불뿜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도 오후장까지 변동성이 컸는데요. 오리엔탈 전공은 2%의 상승을, 같이 주목받은 세진중공업은 현재 또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점은 오늘 변동성을 좀 자아낼 수 있는 포인트라 지켜보셔야겠고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22%의 급등을 보이고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하나그룹주 중심으로 한 방산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 오늘 국채금리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에서의 오늘 수급을 빼앗길지 여부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다행히 야간 선물 지수도 낙폭 거의 다 만회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금 불안한 기조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국이 만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고요. 그런 가운데 각국 안에서의 좀 준비 태세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는요, 미국의 군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대한 미사일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이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 한미일 훈련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 바로 중국 베이징까지 이 가시거리가 가능한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중국의 보란 듯이 이 같은 준비 태세를 꾀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절대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계속되는 이 고집, 아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휴전도 조금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중러 3국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내뱉게 될지도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유럽 이 국채 금리가 다 같이 튀어오른 것이 핵심이 됐었죠. 지금 이 재정 불안과 관련돼서는 유럽 안에서도 정치 불안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한 차례 더 부과가 됐는데 독일에서는 지금 러시아 군사훈련을 대비해서 내년에 조금 더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내용은 팩트체크 추가적으로 더 해보셔야 될 텐데요. 프랑스 보건부 쪽에서 전국의 보건기관에 내년에 있을 이런 경계태세에 대비해서 지금 명령이 들어왔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 매체에서 아주 다 골고루게 다루진 않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내용과 함께 부각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 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EU 국방비 620조 원까지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정 불안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어제 예산안 발표와 함께
주목받는 정부 관련 종목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산과 또 우주였었는데요. 국방 예산 지금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한국형 전투기 F-21과 관련돼서도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기조 안에서 방산주가 고점에서 좀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지금 대표적으로 차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7월 중순까지 103만 원에 도달했다가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80만 원까지 뚝 떨어지면서 121선이 위협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기조 속에 지금 8월에는 마이너스 19%의 낙폭을 키웠다가 마이너스 11%까지 낙폭을 줄이며 월봉 마감이 됐고요. 9월에는 플러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틀 이 거래일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끝내고 다시 달릴 채비라고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다 비슷하게 8월에 아랫꼬리가 달렸고요. 9월에 위쪽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바이오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로봇과 함께 코스닥 안에서의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쪽이 바로 바이오인데요. 로봇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이벤트가 있는 바이오 쪽으로 많은 수급이 집중될 거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어느 포인트들을 봐야 될까요? 지금 바이오를 둘러싼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죠. 아직까지 이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들도 자리하고는 있지만 폐하마켓을 필두로 해서 이번 주 10월에 있을 이런 학회 이벤트들이 다 대거 자리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뜨거웠었던 비만 치료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메쉬 치료제. 어제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다시 한번 달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당잠사 때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사실 어제 주요 포인트로는 달렸던 D&D 파마텍, 올릭스, 그리고 그다음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한미약품과 동아ST도 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 미스터마켓의 선택은 계속 강한 쪽으로 더 달려갈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D&D 파마텍과 올릭스가 어제 불 뿜었는데요. 올릭스는 상한가, D&D 파마텍은 이미 올해 200% 넘게 올랐지만 12% 더 달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GLP-1 기반의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이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와 함께 메쉬 치료제까지 확산하고 있는 기조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RNA 기반의 비만 치료제 그리고 메쉬 치료제까지 확장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날아오른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날 있었던 콥데이에서 많은 분들이 배경을 찾았습니다. 올릭스 2.0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전에 SM도 그렇다시피 이제 기업이 새로운 체제로 접어들면서 모멘텀을 구축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재평가가 가능할 때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내용들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OLX702A, 이 일라이릴리와 함께 기술 이전을 했던 파이프라인이죠. 기초 결과만 으로도 너무 좋았었는데 예상 결과 나오기 직전에 기술 이전을 했다는 점. 물론 1조 원이 안 되는 규모지만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기대감이 큰 이유입니다. 내년 이상 전에도 기술 이전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콥데이에서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각 기업 안에서 그러니까 릴리와 우리 쪽에서 원하는 조건만 맞게 되면 임상 결과 나오기 전에도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회사 측면의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RNA 플랫폼 가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있어요. 탈모, 지금 로레알과 손잡았죠. 중추신경계 이런 기대감을 안았을 때 RNA 플랫폼 관련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세 곳에서 어제 다 올릭스에 대한 호평을 내놨고요. 결국은 핵심으로 본다면 저평가, 목표가는 아무도 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측면에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노보도디스크가 지금 덴마크 RNA 치료제 개발사 다이서나를 4조 원 넘게 기술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릴리는 올릭스 1조 원이 안 되는 규모로 지금 기술 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시총은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재평가 키워드를 가져가 본다면 업사이드에 대한 힌트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NA 플랫폼이라는 키워드에서 더 확산시켜서 누가 있나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 ABL 바이오와 ST팜을 주목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고요. ABL 바이오는 이미 파킨슨병 임상 1상을 이번 주에 발표했죠.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음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BBB 셔틀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RNA 치료제 전달 경쟁력
기업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빅파마와도 손을 잡은 바 있습니다. 12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RNA 치료제 안에서 주목하자고 이야기했고요. ST판까지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릭스는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같이 호가 볼까요? ABL 바이오는 예상 호가 1.8%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올릭스는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네요. 2%의 상승으로 호가 받고 있습니다. ST팜도 오늘 3% 같이 올라가는데요. RNA 키워드 계속 주인공 될지 보시죠. 자, 페어마켓 기대주까지 마무리 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흘 동안 스페인에서 페어마켓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세 기업. 증권가에서는 리가켄바이오, ST큐브, 루닛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ADC의 강자죠. 흡보물질 LCB58A 전임상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임상 전에 초기긴 하지만 그 초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측면에 있어서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루닛이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술 전에 환자들의 이 병용요법 안에서의 반응성을 예측하는 이 분석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어제도 스페인 발렌시아주 거의 3대 광역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국가 유방암 검진 사업에 있어서 AI 솔루션 단독 수주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예상 호가까지 체크를 해보면 리가켄바이오는 0.54% 같이 올라가네요. 루닛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루닛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3%가량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의료 AI가 지금 낙폭이 과대했고 많이 조정을 받은 자리인데요. 어제 딥노이드가 이제 수익성 곧 개선될 거야 라는 이야기로 양봉 전환이 됐고 이틀째 프리마켓 시세에서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의료 AI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바이오로 정리하면서 자리 옮겨서 출연자분들께 오늘 전략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걱정하면서 호가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코스피가 꽤 견조합니다. 0.6% 오를 것으로 보이며 3,190선까지 도달. 코스닥도 약세로 출발 예상이 됐는데 상승 전환이 나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2주, SP인베스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8시부터 미국 나스닥 선물이랑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막 출렁이니까 다들 네. 놀라시면서 못 주무셨을 텐데 다행히 지금 호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도 걱정인데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 방산주 조정 끝났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북중러 모이잖아요. 네. 경계태세와 이를 대비한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유럽에서 지금 날아들어오는 소식은 사실 방산주들의 투심을 자극시킬 네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특히나 유럽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도 조정의 폭과 이제 깊이가 깊었다가 이것을 모두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온 상황이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폴란드 이외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유럽에서 날아들어오는 국방비 예산 증가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전쟁 우려감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가격이지 실제로 폴란드 나라 외의 나라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수주 잔고가 늘어서 그로 인한 어떤 명분 있는 상승이냐 이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발세로 좀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간다라기보단 저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최근에 조정이 없으셨다가 오늘 이 뉴스에 반응해서 저는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어요. 방산주들은 언제든지 저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확실한 기회는 저는 나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조금 확실시 됐을 때 그때 펀더멘탈은 흔들리진
보진 않겠지만 센티멘탈적으로 방산주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로서 지금의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면 유럽이라는 나라와 가장 밀접한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순서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다음에 LIG 넥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쪽보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방산주가 뭐냐라고 하면 한화 시스템을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붙어 있다 보니까 K2 전차 같은 제품들이 필요한 반면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방공미사일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쪽은 중동은 언제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점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천천히 모아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이오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 하나 시스템까지 힌트를 받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본부장님, 최근 바이오의 약진이 참 대단한데요.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 키워드가 이제 확산되면 메쉬, RNA 플랫폼, RNA 치료제, 더불어서 이제 폐암학회 출격하니까 요 이벤트 플레이를 기대하시는 종목까지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하는 게 맞을지 종목을 좀 추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FDA에서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완화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제 올릭스가 상할 것 같고요. 저는 역시나 지금 메시 치료제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시, 네, 대표적으로 D&D 파마텍이고요. 결국에는 이 D&D 파마텍,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한미약품,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한미약품은 머크사의 기술 이전한 에피노페그듀타이트, 이거에 대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사실 올릭스라던가 이제 D&D 파마텍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대안으로 한미약품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D&D 파마텍은 지금 뭐 거의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분들은 D&D 파마텍이 올릭스 후속주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두 분의 관심주로 가볼 텐데요. 두 분 다 좀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고영을 다시 한번 제 관심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지금 14,000원대 있는데 어제도 변동성이 조금 컸네요. 일단 뭐 수술용 의료 로봇 쪽에 대한 출하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의료비를 막으려면 AI 혹은 이 수술용 의료 로봇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해서 지금 뭐 완벽한 어떤 그 본업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 섹터 안에 대장주 루닛이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들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고영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자동광학 검사 장비 쪽에서 이제 6분기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을 한 상태라 실적에 대한 명분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13,500원이라고 하는 최근의 저점을 이탈선으로 좀 잡았을 때 충분히 16,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한다면 손익비가 저는 괜찮은 자리에서의 공략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6,000원. 다음은 이주호 본부장님은 클로봇을 주셨어요. 네. 두 분 다 이제 로봇에 한 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은데 왜 클로봇이에요? 일단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로봇주들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보시면 좋은데, 저는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쪽, 현대차, 특히나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과 관련된 기업을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파트너십으로 이미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솔루션이라던가 서비스 관련된 사업, 그리고 고려아연의 사족 보행 로봇을 공급한 이력이 토대로 지금 현대차 공장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안에서는 저는 물론 여러 기업들이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지금 현대모비스가 이미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정고점 부근인 24,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 좋네요. 24,000원 기대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양전했습니다. 우리 시장 본장 열고 구체적인 전략 이어가겠습니다.